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8일 오후 2시 14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그리고 월북 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부장 이희동은 오늘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 체계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대준 씨 유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대준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30분쯤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고 서욱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하여 이 군사기밀을 군 첩보 보고서 등과 함께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시스템, 즉 군사통합정보처리 체계를 운영하던 실무자가 이미 퇴근했지만은 서욱 전 장관 지시 이후 실무자가 다시 사무실로 나와가지고 오전 3시쯤부터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홍희 전 당시 해경청장은 이 사건 당시 해경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경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도 않는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이대준 씨가 자진몰북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이 씨 사망 일주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2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해경 관계자에게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김 전 청장은 또 이 씨가 타고 있던 업 지도선에서 사라진 구명조끼가 없었고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는 한자가 적혀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등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나는 안 본 거로 할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씨 유족은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단정적 결론을 내리는데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과 공모한 혐의로 김홍희 전 청장을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과 14일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구속영장에 청구된 사유는 전체 사건에서 뭐 지엽적인 그릇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면은 서욱 그리고 김홍희 두 사람이 자의적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겠느냐가 아니겠죠. 그 위에 누군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조직법상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안보실장이 서훈 씨인데 서훈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나와가지고 국방부 등에 시달한 이 사건 처리 지침이
처리 지침이 월북으로 몰아라는 방향으로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지침을 받았느냐. 이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그 밑에 하급 기관이 또 부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해서 월북자로 의심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낸다든지 왜곡한다든지 조작하고 월북자로 볼 수 없는 증거는 다 배척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월북자다. 월북자가 북한으로 가서 총 맞아 죽는 거 그거 뭐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김정은 욕할 것도 없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김정은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은폐하고 삭제했다. 직권남용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적용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이 문재인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건의 전모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예우를 위해서 서면으로 질문장을 보냈는데도 무리한 짓이라고 하면서 문재인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보면은 그동안에 초기에 발표했던 것이 엄청나게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뒤집어지는 것은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명조끼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구명조끼가 아니고 저 업지도선에서 쓰는 구명조끼도 아니고 한자가 적혀 있는 중국 구명조끼로 추정이 되는데 그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것은 북한으로 표류해 가다가 중국 어선의 구조가 되어 가지고 붕대도 감아주고 구명조끼도 주어 가지고 다시 표류하던 중에 북한군에 체포되었다. 그러니까 중국 어선에 먼저 구조가 됐었다 하는 이런 정황을 지금까지는 다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게 있으면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는데 그 중요한 사건이 감사원 조사로 이제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구조한 중국 어선을 찾아가지고 그 중국 어선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일치하지 않았다. 왜 하지 않았냐? 거기서 무슨 새로운 말이 나오면은 그동안 월보로 발표했던 게 이게 거짓말이 된다. 이래서 안 한 것으로 봐야 되죠.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피살 사건으로서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월북 조작으로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피살은 충분히 구할 시간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억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 취하도록 밑에 부하들에게 지시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보실의 경우에는 정시 퇴근해버렸다.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한 거. 그래야 죽도록 만든 거.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시신에 칼질하듯이 월북자로 몰았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도 누명을 씌웠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진상조사도 요구하지 않고 사과도 요구하지 않고 배상도 요구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즉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복무한 게 아니고 김정은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선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으니까 검찰 수사가 여기에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문재인이 결국 주범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또 그 2019년에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의 결심하에 그런 반헌법적인 반국제법적인
일이 있었다고 본다면 이 두 사건은 국민 보호를 포기한 문재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구속 수사가 정답이다. 주범으로 의심되는 문재인에 대한 구속 수사를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